공학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공학자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공학이라는 건 그리고 공학자라는 건 아마 이해를 조금 그래도 하시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죠. 창의성. 방송에서도 곳곳에서도 창의성, 창의주도 학습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공학자에게 창의성이 뭐지? 저는 스스로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공학적인 문제들을 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은 그렇게 제가 창의적으로 세상에 없는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막 어마어마한 걸 그런 건 없어요. 단지 그냥 어떤 문제들을 그래도 해결을 해 나가면서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공학이었습니다. 자, 근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하고 리포트를 주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안 돼요. 작년에 FAC들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안 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전 머리가 나쁜가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학생이 눈을 바라보면 전혀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맞는데 교수님은 그냥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군. 이런 눈빛이에요. 근데 실은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만한 시간이 걸렸니? 3시간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못 풀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학부 때 똑같은 문제를 푸느라고 점심 먹고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겨우 끝냈으니까 17시간 정도 걸렸네요. 멍청한 거죠. 저는 그래서 게으른 천재보다는 어쩌면 저는 이쪽에 노력하는 범죄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문제를 교수님처럼 막 17시간씩 들여서 풀 수는 없어요. 저도 압니다. 저 그렇게 풀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가끔은 그리고 산을 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공학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 보면 전자공학은 딴 것처럼 이렇게 바로 이해하고 요 정도 낮은 난이도의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실력을 쌓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자공학 자체가 좀 많이 어렵죠. 그죠? 장벽이 요 정도가 아니라 그 2배쯤 되게 높죠. 한 번에 뛰어넘기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근데 실은 요 장벽 위에서 바라보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나는 올라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못 올라오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안전한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나만의 기술이 있고, 그죠? 나는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즉, 이런 높은 성들을 몇 개씩 자꾸 갖고 있다 보면, 그죠? 더 높은 것도 갖고 있고 자꾸 갖고 장벽을 이렇게 쌓다 보면 요새처럼 튼튼해질 겁니다. 그러면 실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진 게 자기 자신의 업적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도 해줘요.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직은 하나를 만들어도 이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못해요. 2개, 3개 이게 점점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게 익숙해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구나라고 깨달을 때쯤 여러분들은 일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노력하지 말라고 해도 노력을 하게 돼요. 왜? 요새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물론 취미가 노력인 천재는 이길 방법 없습니다. 이분은 그냥 이분이랑 친하게 지내시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서로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공학에서는 어쩌면 창의적이고 막 기발하고 막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막 그런 뜻의 창의라는 거는 글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선 아주 없는 신 같은 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물건 아니면 어떤 공학의 방법을 바라볼 때 조금 여러 가지 눈으로 바라보고, 그 여러 가지 눈으로 바라본 결과들을 잘 조합도 하고 트레이드 오프도 만들고, 그래서 최선의 방책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실행을 해봐요. 그 다음에 아니야, 시도 1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 네 번째 조금 성공, 그 다음에 실패를 여러 번 한 거를 분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야? 왜 실패를 한 거지?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전략을 다시 새로운 전략을 들고 오면 좀 많이 성공, 먹혔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되지? 실패한 걸 또 분석을 하고 이걸 붙여서 새로운 성공, 뭐 이런 식의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언제까지? 설계자가 만족할 때까지, 공학자가 만족할 때까지. 즉, 한 번에 큰 문제를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들을 조각조각 내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도들을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하면 다양한 관점이 필요해요. 자, 다양한 관점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은 경험이 있죠. 그죠? 지금까지 일을 해본 경험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독이 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엔 요겁니다. 관심과 호기심. 내가 어떤 일에 지금까지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 자, 돼지 열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팀에 들어갔어요. 나는 돼지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 동물도 싫지만 뭔가 농장 같은 냄새나는 환경을 완전 싫어해요. 그러면 뭔가 하려고 해도 잘할 수 없죠. 내가 관심이 있어. 평소에 우리 집은 돼지 농장을 했어. 그때 나는 아버지를 많이 도와주었지. 그러면 뭔가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관심과 호기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애라는 게 중요해요.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 이건 못해, 난 아니야, 뭐 이런 식이면 해결할 수 있는, 힘들다고 그랬죠. 힘드니까 그 힘든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중간에 탈락하죠. 자기애라는 게 뭐 그냥 셀피시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약간의 성과를 가졌어요. 근데 자기애가 없으면 뭐 이런 성과 정도는 뭐 남들도 다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은 내가 조금 노력했더니 내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 업해서 보는 거죠. 또 노력을 하고 또 성과가 더 이만큼 더 훌륭해졌어. 이만큼 더 훌륭해졌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훌륭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자기애라면 실은 공학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뭔가 RPG 게임 같은 걸 하실 때 뭐 이렇게 보면 슬라임을 열심히 잡아요. 뭐 그거 잡는다고 경험치 얼마 주는 것도 아닌데 실은 죽어라고 100마리도 잡고 1000마리도 잡고 뭐 10,000마리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왜? 한 마리를 잡으면 경험치가 10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레벨업을 하는데 1000이 필요하면 몇 마리를 잡을지 계산이 되는 거죠. 퀀타이제이션이 됩니다. 계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좀만 더 하면 되니까, 레벨업이 되니까 그냥 레벨업 뭐 이렇게 좀 고레벨 몬스터들을 잡으러 다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공학은 이런 숫자로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래도 최면을 좀 거는 수밖에는, 자기애가 있고 뭐 그렇게 최면을 거는 그런 방법을 하는 거가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주도적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다 보면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내가 주도적이 되지 않으면 자기애가 생길 수 없어요. 왜? 내가 관심도 없는 걸 운이 좋아서 내가 관심 갖는 주제를 내 친구가 끌고 가고 있어. 그러면 좀 얘기가 틀리죠. 근데 내가 관심도 없는 주제를 내 친구가 막 끌러가는데 내가 얘랑 팀이 돼야 돼서 난 이걸 해야 돼. 이러면 실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나 관심은 없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싫어하는 일도 실은 평균 이상 해내는 사람이 정말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좋아하는 일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일을 그래도 평균 이상 해내려면 정말 일을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필요한 능력은 책임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내가 훌륭해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이 생각이 안 들죠. 프로그램 코드 짜느라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나는 정말 세상에 기여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면이라도 걸어야죠. 자기 최면이라도. 책임감은 굉장히 중요한 엔지니어의 요소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연해야 돼. 팔랑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고집이 세면 고집도 좋은 고집은 있어요. 물건을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들고 싶어. 이 고집은 정말 좋은 고집입니다. 근데 그 외에 난 흙 만지는 건 정말 싫어 라고 하면서 캡스톤 주제로 뭡니까? 스마트팜 같은 걸 해볼래 라고 하면 위험하죠. 즉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내가 터부시하는 게 실은 없는 게 좋아요. 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못해 라고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실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칭찬, 보상, 팀워크, 노력.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선배들 졸업하기 전에 이제 취업을 앞둔 선배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뭔가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실은 내가 미리 준비가 된 인재가 돼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회사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춘 거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저는 이런 게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가서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일을 잘하겠죠.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일을 할 때 칭찬과 보상을 받을 겁니다. 시작할 때 칭찬과 보상을 받으면 자기애와 성취감이 점점 상승하겠죠. 팀워크도 좋을 거고 노력도 남들이 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게 될 겁니다. 자, 거꾸로 반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회사는 A, B, C 같은 능력을 좀 갖춰왔으면 좋겠어. 우리 회사는 회로를 만드는 회사니까 회로 이론 같은 아니면 회로를 만든 경험 아니면은 아주 특별하게 이 회로를 가지고 뭔가 검증하거나 아니면 이 회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응용 제품들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추가로 요즘 유행하는 여러 가지 기술 트렌드 AI니 빅데이터니 그런 것도 좀 많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해요. 근데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준비해야 될지 내가 어느 회사를 가고 싶은지 어느 직무를 하고 싶은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저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자격증 하나 자꾸 따면 좋다는데 따볼까? 영어 점수가 좀 높으면 취업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길을 가버립니다.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단. 가끔 보면 웃음치료사나 심리치료사 자격증까지 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자공학과하고 대체 그거하고 뭔 상관인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지. 내가 어느 회사에 어느 직무를 일할 때 어떤 포트폴리오가 필요한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내가 준비하고 싶은 걸 준비했는데 여기서 안 뽑아주면 어떡합니까? 안 뽑아주겠죠, 당연히.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미리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교수님들이, 아니면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내가 어느 회사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 있는 선배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선배님, 이 회사에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 가르쳐 주겠죠. 그걸 차라리, 그게 바로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걸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건 실은 어떻게 보면 자꾸 너무 여러 군데서 창의적인 게 중요합니다. 뭐 이제 그렇지만 실은 뭔가 기발하고 뭔가 그런 막 허황된 아이디어, 막 4차원적인 뭐 현실에서 완전 볼 수 없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보면 정답을 자꾸 찾아요. 정답이 뭐지? 근데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이 문제를 안 풀고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정답만 있는 것처럼 내가 한 게 이게 맞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정답에 근접해가는 정말 좋은 기술이 돼가는 과정이 있는 거지, 이게 완벽한 무슨 갈릴레오 같은 그런 천재가 되고 싶은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대신 내가 가진 현실 잘 활용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 그리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 정의를 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관점을 동원을 해가지고 서로 트레이드오프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것도 보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툴 같은 걸 써서 활용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반복적인 시도를 거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해결이 되면 그게 바로 창의적인 해결이에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게 무슨 정말 뭐 지구 밖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공학 설계입니다. 우리가 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핵심 인재가 되고 싶은 거죠. 4학년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 할 거니? 라고 하면 공부를 더 할래? No. 바로 취업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원하는 인재, 이건 뭘까요? 전문 지식 있어야죠. 전자공학을 전공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전공을 모르고 영어니 자격증이니 이런 거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서? 설계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업된 걸 원하시면 랩에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산을 그리시는 분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즉 내가 어떤 일을 강하게 드라이빙하는 추진력도 좀 필요하고요. 전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 같은 느낌이어야 돼요. 부릉부릉부릉 하고 땡기기만 하면 앞으로 확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됩니다. 인내심, 자기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걸 갖춘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정말 회사가 원하는 핵심 인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인재들이 공학에서 하게 되는 일이 바로 공학 설계가 되죠. 그러면 공학 설계라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그런 거예요. 실은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바로 공학 설계예요. 공학자가 내가 필요한 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 그게 바로 공학 설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게 단계가 좀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는 아이디어, 이게 문제가 뭔지 문제를 먼저 정의해야 되죠. 아니, 문제를 인식해야 되죠. 이게 문제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정말 뭐에 대한 문제였어 라고 정의를 내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뭐 도면이 됐든 뭐 블록도가 됐든 뭔가 스케치 정도의 레벨에서 만들어낼 겁니다. 개념 설계 정도 수준에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의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는 설득의 단계에 필요한 거예요. 나를, 설계자 본인을 설득하는 데도 필요하고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나의 팀원들을 설득하는 데도 요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 뭐가 필요하니까 우리 이런 걸 만들면 되지 않겠어? 이런 거는 이리 만들자. 말은 참 쉽고 뭐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 설득 당한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엔 설득이 다 됐어요. 우리 이걸 만들자라고 하면 상세한 도면이 나올 겁니다. 블록도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뭐 C 같은 프로그램 랭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뭔가 기구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뭐 모델링 단계에서도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처럼 가짜로 만들어 보는 거죠. 즉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한문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조문도이면 석사가이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침에 좋은 생각이 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이거를 검증해서 할 수 있으면 좋다. 뭐 죽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좋은 정도죠. 아침에 뭔가 일어나서 오늘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풀면 어떨까? 라고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그럼 그걸 무슨 사골 곰탕처럼 막 몇 달째 우려먹는 게 아니고 바로 잽싸게 만들어 봐요. 잽싸게 만들기인데, 자,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뭐 이걸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만 보는 거니까. 그러려고 하면 C나 파이썬 같은 그런 랭귀지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VHDL 같은 것도 있는데, 실은 내가 직접 다 짜는 것보다 남이 만든 거를 인터넷에 찾아서 남의 것을 찾아서 리유즈하면 되죠. 재사용을 하면 내 거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뭐 VHDL만 그런가요? 아니죠. C코드도 재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가끔 이렇게 보면 MCU들 많이 다루죠. 그죠?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요. 그러면 그 코드들도 가져와서 리유즈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리유즈를 해도 괜찮아요. 잽싸게. 단지 좋은 생각이 진짜 좋은 생각이었는지 검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른 검증이 되면 장점이 있죠. 왜? 아이디어가 좋지 않아요. 버려. 왜? 어차피 하루 고생한 겁니다. 그죠?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해요. 아이디어는 발에 차일 만큼 많이 있습니다. 뭐 내일 되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또 샘솟겠죠. 그러니까 하루밖에 내가 투자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버려도 괜찮아요. 왜 안 되는지만 잘 파악해 놓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방구를 자꾸 꾸다 보면 똥도 쌀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자꾸 내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좋은 게 진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그죠? 모델링을 해봤는데 이거 되네. 완전 좋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상세 설계를 하는 거죠. 요건 단순하게 그냥 개념적인 설계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상세 설계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시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걸 보고 지적재산권이나 보고서 같은 것들로 문서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완성이 되는데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계속 요것들이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끝까지 갔다가 처음으로 반복하는 리피테이션 과정을 들어가게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공학 설계는 조금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심도에 따라서 초반에 하는 개념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건 만들어도 돼 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진짜로 수행하는 상세 설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초반에 설계를 시키면은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요, 처음에 아이디어가 좋으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죠. 근데 실제로 잘하는 팁들 보면 이 아이디어가 계속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아예 주제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보다 요 안에서 자꾸 발전을 합니다. 자가 발전을. 조금씩 틀이 잡히고 조금씩 나아져요. 단순화하기도 하고 기능은 단순화인데 안으로는 굉장히 심화돼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하나의 요소 기술이었는 줄 알았더니 이걸 다 묶어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변하지 않으면 실은 설계가 죽은 거죠. 근데 설계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처음에 생각을 잘하고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고집이 있는 거죠. 근데 고집은 그죠? 아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만들겠다. 이런 고집은 참 좋아요. 근데 처음에 아이디어 이거를 고집하면 이건 정말 별로예요. 그 다음에 또 대상에 따라서 시스템 설계가 전체 블록을 설계한 시스템 설계가 있고요. 그 하나하나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설계하는 요소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학 설계에서 보면 진짜 문제가 뭔지, 그죠? 63빌딩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느리다고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돈을 엄청 들여서 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엔진으로 그냥 막 불꽃을 쏘면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기술력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회사는 그런 식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거 대신에 그냥 뭡니까? 사람들이 그날 있었던 뉴스나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모니터 하나만 줘도 모든 문제들이 행복하게 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진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건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려서 정말로 느려서일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무료함에 대한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진짜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진짜 해결 방법이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코로나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에 자꾸 엘리베이터 예를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긴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풋 버튼을 만들어서 발로 버튼들을 페달로 누르면 그 해당 층이 지정이 됩니다. 좋은 생각이죠.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프리카에 놀러 갔어요. 사막을 갑자기 지나가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쉽죠. 저보다 빨리 뛰면 돼요. 그죠? 진짜 해결 방법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로 이런 문제를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진짜 문제가 뭔지 잘 정의하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는 게 늘 공학 문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내용에는 포괄적이고 좀 약간 그렇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